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로봇도 핫하고 방산도 요즘에 괜찮았는데 이 두 가지가 뭉쳤더니 시너지가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상승세 보이고 있는 로봇주는 두산 로보틱스고요. 오늘 방산주 가운데서는 LIG 넥스원이 22%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의 급등의 배경은 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죠? 네, 그렇습니다. LIG가 사족 로봇, 그러니까 로봇개라고 하는데 이 사족 로봇 회사 중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 고스트 로보틱스를 60% 인수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고스트 로보틱스는 올해 CES에서 삼성전자가 들고 나와서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왜 로봇을 자기네 로봇도 아닌 다른 로봇을 갖고 나왔지 했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로봇주가 굉장히 많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는데 그때 나왔던 사족 로봇이 사실상 가장 좀 안정적인 보행과 그리고 각종 기능이 강화됐다 이런 표현을 썼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고스트 로보틱스가 한국의 KRM이라는 회사랑 하반기 때부터는 이제 방산용 로봇개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방산과 관련된 어떤 연관이 있나 이렇게 했었는데 어제 최근에 이제 LIG는 방산주인데 LIG와 함께 협력을 해서 방산 관련해서 로봇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여지가 이번 공시에서 나타난 겁니다. 네, 자, 이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의 인수 소식이 LIG 넥스원에 얼마나 큰 긍정적인 영향이길래 이렇게 주가가 20% 넘게 급등하는지 이 뭔가 의미가 좀 있는 인수였나요? 네, 그 인수 자체 금액으로 봤을 때 네. 회사가 한 5억 불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니까요. 고스트 로보틱스가요? 네, 우리가 지금 60%를 인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고스란히 잡힌 게 오늘 그 시가총액 올라간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다 올라갔나요? 뭐 일단은 그거는 그렇게 보는데 다 반영이 됐다. 일단은 그렇게 되는데 네. 그만큼 이제 회사가 바뀐다는 측면이고 이 뉴스가 미리 생 게 아니라면은 생각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다시 치겠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너지가 어떻게 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의 얘네들의 가치는 그거고 시너지가 일어나서 앞으로 미국에서의 그 관련되는 방산 관련되는 로봇결을 포함해서 네. 어떻게 늘어날까 시장은 얼마나 확대될지는 사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그 성능과 그다음 시장 크기에 따라서는 추가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둘 다 가진 로봇과 방산주 둘 다 가진 회사들이 한국은 많지는 않잖아요. 거의 네. 처음인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프리미엄이 새롭게 부여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어졌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이 원래 로봇 쪽에 대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뭐 관심만 갖다가 이렇게 인수하게 된 거예요? 따로는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뭐 관심만 가졌다라는 게 맞지 네. 않나 싶고요. 뭐 고스트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전에 설명도 해주셨는데 사족 보행 로봇으로는 세계적으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같이 거의 뭐 양대, 뭐 강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런 고스트 로보틱스에 대한 관심사항은 이제 국내 주요 이제 그룹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번에 이제 LIG가 인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족 이제 보행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탐색이나 정찰, 순찰, 그다음에 대테러 관련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방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용도의 그런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LIG 넥스원 자체가 이제 방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로봇 관련돼서 특히 이게 뭐 로봇 관련을 활용해서 뭐 이게 단순히 정찰, 뭐 탐색 이것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여기에 뭐 다른 이제 무기까지 장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지금 LIG 넥스원이 갖고 있는 기존의 이제 뭐 정밀 유도 관련된 그런 이제 무기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자전 관련된 그런 시스템과 로봇이 같이 만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한 뭐 로봇 관련된 분야가 시너지로. 방산 로봇 관련돼서 상당한 시너지가 좀 예상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주가가 이렇게 뭔가 차근히 올랐다라기보다는 한 번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치 평가를 또 증권가에서는 얼마나 더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을 보게 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로봇주 하면은 사실 대장격이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LIG 넥스원이 뭔가 훅 치고 들어온 것 같은데 로봇만 하는 기업과 방산인데 로봇을 함께 아는 기업 뭔가 어디가 더 좀 매력이 있다고 보세요, 변영인 교수님은? 저는 이 로봇 섹터의 경우에는 뭐 네. 차이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방산주가 로봇주를 인수했다. 이 부분에 대한 배경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LIG 넥슨은 이 방산주로서 여기서 이제 부과될 수 있는 어떤 사업의 확장성. 지금 로봇계, 그러니까 사족 보행 로봇을 인수해서 여기서 미래의 뭐 군수 어떤 이 시설들을 이 지뢰 탐지를 한다든가 이 폭파물을 뭐 제거한다든가 아니면은 일정의 어떤 정해진 미션을 좀 수행하는 그런 어떤 작전에 수행된 어떤 로봇의 어떤 활용 관점에서는 LIG 넥슨이 방산 이 포트폴리오를 좀 더 다각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로봇 섹터 하에서도 뭐 산업용 로봇이냐 서비스 로봇이냐에 따른 어떤 적용 효과들이 좀 다르다는 점입니다. 산업용 로봇의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 같은 공장 안에서 들어가는 단순하게 어떤 뭐 인간의 어떤 보조적인 어떤 역할이 아니라 이후에는 뭐 물류, 자율 배송, 그다음에 이 이동 경로 안에서 원자재에 대한 어떤 배송 여기다 이제 분배된 과정들까지 좀 전체적으로 좀 책임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고 서비스 로봇은 우리 일상생활에 좀 밀접화될 수 있는 그쵸. 여기서는 어떤 확장성 관점에서 여기서 특화되어 있다. 인간의 어떤 보조 역할로만 좀 특화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확장성은 향후에 AI와 연동돼서 그 확장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대 이상의 어떤 기술로 고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 때문에 사실 뭐 방산주가 로봇을 인수했기 때문에 뭐 여기가 더 좋고 나쁘고에 대한 네.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이번 LIG 넥슨의 로봇 기업의 인수가 사실 그동안 우리가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우리는 다른 뭐 미국이나 일본 관련한 기업들 대비해서 기술력이나 그리고 또 숫자가 찍히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로 뭔가 제한을 뒀는데 어쨌든 로봇 관련한 산업 자체로는 그 LIG 넥슨이 인수했다라는 것에 있어서 앞으로 더 발전할 만한 그 영역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최근에 보면 미국 로봇 관련한 ETF의 상승 그리고 우리나라 로봇 기업의 상승이 같은 궤를 이뤘단 말이죠. 앞으로도 그러면 추가적인 뭔가 로봇에 대한 이제 테마를 넘어선 뭔가 이 업종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보는 게 좀 전에 아까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네. 접목이 돼야 되거든요. 접목. 아까 조선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네. 아까 로봇도 그렇고 따로 노는 것 같은 결국은 접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혼자 힘으로 다 못하니까 네. 이제는 인수 이런 것이 많이 될 수 그쵸.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오래간만에 옛날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현대자동차 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LIG 넥슨은 이게 상당히 어떤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렇게 오게닉 그로스와 이노오게닉 그로스를 다 같이 가져가는 회사에 대해서 더 높게 쳐줄 가능성이 있어요. LIG 넥슨이 PER 한 20배 정도 치고 있는데 이런 밸류에이션이 나중에 더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아직 매출을 보여지는 고스턴 로보틱스로 인한 매출의 개념을 PER, PS를 더 높게 쳐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액티비티가 다른 업체들도 일어난다면은 LIG 넥슨을 비슷하게 추종하는 그런 기업이 나타난다면 그런 밸류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우리가 먼저 봤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는 스스로 한 거잖아요. 스스로 시장을 개척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어떤 속도에 좀 더 배가시킬 수 있는 이제 M&A 측면에 들어왔다는 것이 특히나 미국의 미국을 새로운 플랫폼으로 둔다는 것이 생각보다는 파장 효과가 클 수 있다고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는 다른 기업들도 어떤 준비를 하냐에 따라 갖고 추가적인 밸류에이션의 상승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차별화될 수도 있고 이런 양면성이 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로봇 관련한 기업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이로 인하여 관련한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산업의 확장을 더욱더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한 줄 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장렬 고수의 의견입니다. AI와 접목된 부분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 다음 레벨을 결정할 것이다. 박수호 고수는 현금 여력을 갖춘 방산주에 주목해보자. 임순재 고수 방산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변영인 고수는 CES 2024 로봇이 기대가 된다. 기술 고도화에 주목하자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저는 근데 저 사진을 볼 때마다 박수호 고수님은 거의 연기자 데뷔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사진 혹시 프로필용으로 찍으신 거 맞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찍으신 건가요? 네.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될 줄은 몰랐어요. 배우로 전향하기 위해서 저런 프로필을 찍었다라는 설은 네, 항상 뭐 꿈은 가지고 있으나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연락이 안 와서. 아, 그래요? 프로필만 봤을 때는 한번 돌려보면 또 제2의 본부장님으로 또 활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감사합니다. 갑자기 사진을 보니까 또 생각이 났습니다. 자, 오늘 짱탑5 이어지는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